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87만 건을 기록해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시장이 정작 시작하고 나자 상승 탄력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쯤이었었나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흐름들, 상승과 하락이 나타났을 때 어떤 악재와 호재가 있었느냐? 딱히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강하게 맞붙으면서 이런 장중 변동폭이 나타났다고 보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주도하에 겨우겨우 이제 3대 지수는 0.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나 아니면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여전히 악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희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24일이죠. 미국 3대 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소폭 상승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실업지표 부진과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장 초반에는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애플 주도의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면 미국의 실업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4천 명 늘어난 87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깨고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고용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새로운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용이 부진하다는 것은 소비 역시 줄어들 것이란 얘기죠.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 장 초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모습이었습니다. 또 추가 부양책이 지연되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을 6%에서 3%로 반토막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내년에 합의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를 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두셔야겠고요. 또 미국 대선이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결과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다고 시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대선 결과가 대법원의 판단에 거쳐야 할 수 있다면서 대법관 후임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우편 투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금융시장에는 엄청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지만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북반구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발표된 집보까지 함께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시장 예상과는 달리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달에는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14년 만에 100만 채가 넘어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간 다우지수, 이 막판에 상승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0.2% 올라서 26,815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이날 기술주들이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면서 상승 가닥을 잡아갈 수 있었는데요. 장중에 상승폭을 많이 키웠지만 이 폭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0.37% 상승을 해서 1,67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0.3% 소폭 상승했고 등락을 거듭한 흐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3,246포인트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하락 출발은 했지만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상품 선물 시장도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지난 밤 사이에 0.7%가량 반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유럽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미국 지역의 코로나도 아주 진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원유의 유가의 상단은 계속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유가가 아주 크게 오른 건 아니고요. 0.7% 정도 반등했습니다. 겨우 40달러를 회복해서 40.17달러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도 상당히 제한되는 모습인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0.3% 정도 반등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로는 달러 강세 여파를 좀 들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달러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4를 넘어선 채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달러의 강세는 금값 상승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1874.8달러 선에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나왔던 고용 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락하면서 0.665%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난 밤 사이 아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달러 인덱스가 94달러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날도 역시나 이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주간 이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자가 사실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다시 늘어나고 있었는데, 다시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 4주 연속 100만 건을 하회하면서 가파른 회복세는 아니더라도 좀 꾸준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이 결과에 따르면 다시 늘어나서 이 회복세가 좀 둔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멈춘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노동부에서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87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85만 건을 훨씬 더 웃도는 수치를 발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이 이 예상한 수치를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좀 주목해 볼 만했는데요. 최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 역시 전주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이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는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줄어든 것은 실업급여 승인을 강화한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류 처리의 지연에 따른 현상이라고 라는 설명인데요. 주 정부들이 부당한 실업수당 청구를 막기 위해서 좀 강화된 그런 규제를 규제로 이 검토 과정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이 된 것이지 실제로 실업자가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민주당 하원에서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통과시켰었던 3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이제 한 발씩 물러서고 또 이제 추가 부양책 합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측면인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하원이 내놓은 부양책 규모는 총 2조 4천억 달러 규모고요. 여기에는 실업급여 지원금뿐만 아니라 직접 현금을 미국인들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소기업 대출 그리고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르면 다음 주에 하원 표결이 있을 예정이고 CNBC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기존에 제시했던 규모보다 약 1조 달러 규모를 삭감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추가 부양책 협상이 무산된 이후에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민주당의 행보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요. 자, 기존의 이 백악관과 민주당의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 격차가 너무 컸죠. 민주당 측에서는 3조 달러 정도를 요구를 했었고 백악관 측에서는 우리는 1조 3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 일단 파월 의장도 그렇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최근 추가 재정 부양 없이는 미국 경기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합의 진행 상황이 미국 증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2035년에 금지를 하겠다고 이를 밝힌 상황인 가운데 기업과 가게, 정부 유틸리티 고객과 서비스 투자자를 위한 광전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회사 SPI 에너지가 어제 전기자동차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장중 이 급락장 속에서도 장중 한때 4,154%나 치솟았습니다. 1달러 수준이었던 이 회사의 주가는 따라서 4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 흐름을 이어가는 듯 싶었지만 이 폭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좀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6% 하락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자회사 에디슨 퓨처를 설립을 하고 전기차와 충전 솔루션을 설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업체로 잘 알려진 서너크의 폭등세도 간밤에 이어졌습니다. 서너크의 흐름을 함께 보시면요. 오늘 238%나 폭등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당사는 광전지를 기반으로 이제 전력 시스템을 만드는데 SPI 에너지가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나서면서 관련주로 함께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SPI 에너지가 어떤 전기차를 만들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니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이 인물까지도 니콜라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자 니콜라의 주가는 지난 밤사이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그 혁신 성장 기업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기로 유명한 게 바로 댄 아이브스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도 베스트 케이스에서 $700를 제시하기도 한 만큼 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랬던 이가 니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겁니다. 기존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내려잡았고요. 그는 니콜라를 둘러싼 논란과 또 트레버 밀튼의 이사회 의장 사임이 이 주식을 들고 있게 하기 매우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기존 $45에서 $15로 3분의 1 토막으로 낮췄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이 논란과 의혹 속에서도 밀튼은 이 니콜라의 비전이자 또 설계자 또 원동력이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밀튼의 사임이 니콜라의 스토리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설명을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힌든부르크 리서치에서도 밀튼의 사임 이후에 전 GM 부사장이 물론 그 밀튼의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개할 것이 많다면서 추가적인 의혹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해서 여러모로 니콜라는 여전히 곤경에 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